안녕하세요. 160강 시작하겠습니다. 참 빠르네요. 제가 한 달 반 전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벌써 160강 구독자 1700명. 상당히 좋은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선순위 임차인을 뽀개기 하고 있는데 가끔씩 우리가 이제 경매 물건지를 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전입은 해놨는데 이렇게 전입은 해놨어요. 그런데 보증금이 없어요. 보증금이 미상. 보증금 미상. 이런 경우는 참 우리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잘못하면 이게 보증금이 뭐 500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진짜 1억일 수도 있고 완전 덤태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요즘 덤태기 쓸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미상인 금액을 어떻게 확인하냐? 이런 미상인 금액을요, 보증금이 한번 제가 제 교재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제 교재 68페이지입니다. 제 교재 68페이지인데 제 나름대로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이제 물론 첫 번째는 그 주위에 공인중개사들을 찾아가서 이때 당시 아니면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2003년 당시에 전세가 얼마쯤 했을까요? 아니면 보증금이 얼마 있을까요? 그리고 인근의 공인중개사들이 그 지역은 대부분 다 잘 알아요. 이런 뭐 도시 지역이 아니면 약간 좀 안산거치 약간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들이라든가 좀 이웃에 탐문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증금 미상 알고 입찰해야 되잖아요. 금액을 우리가 물어줄 돈이 얼마인지 알고 입찰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미상인 걸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인근에 공인중개사 탐문하자고 했죠.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현장 조사예요. 현장 가서 뭐 아래층이든 위층이든 옆집이든 또 문들이든 뭐 그 아이들을 만나 보든 해서 어른들을 만나 보면서 한번 이 사람이 진짜 거주하는지, 그죠?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등기부등본에 보면 건물주 소재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주한테 한번 찾아가시던가 아니면 점잖게 문의 드리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저당권자들이 있어요. 저당권자들이라든가 압류권자들 다 주소가 나와 있죠. 이분들 특히 저당권자들은 이게 이제 무상거주 확인서인지 아니면 뭐 부부관계인지 아니면 뭐 형제 자식간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세요. 웬만하면 저당을 실행할 때 이게 이제 저당권을 잡을 때 여기 임차인들 그 계약서를 다 제출받거든요. 은행에서. 저도 이제 건물주였다 보니까 은행에서 이제 그 임대차 계약서를 다 가져오라고 해요. 그죠? 몇 호에는 누구 보증금 차임까지 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당 이제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자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다 잘 알아요. 그다음에 저당권자 면담 있죠. 그다음에 등기부 열람해서 전 소유자, 그러니까 전에 이 물건이 하나 있는데 전에 낙찰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 우리 경매 물건 이제 전 낙찰자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임차인인지 아니면 이제 그런 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 또 세대 열람은 사실은 세대주만 나와 있죠. 어떻게 보면 세대주, 그러니까 가족들은 안 나와 있어요. 그 전입한 세대주만 나와 있기 때문에 참 이것은 좀 판단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제 경험상으로는요, 이 저당권자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이 저당권자한테 물어보는 게. 왜? 만약에 이제 내가 전입이 빨랐어요. 아까 같은 경우는요. 이제 물건을 보면 설명해 드릴게요. 음. 여기 보면 이 저당권자보다 지금 2010년보다 이분이 빠르잖아요. 그런데 보증금과 차임은 미상이야. 없어. 그죠? 배당 요구도 안 했어. 그죠? 배당 요구도 안 했다고요. 내가 선순위라고 한다면요. 내가 선순위라고 한다면, 전입이 돼 있다고 한다면 굳이 임대차 계약서 제출할 필요도 없어요. 법원에서 뭐 배당 요구하세요. 권리신고하세요. 뭐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세요. 내가 선순위라면, 그리고 여기 전입세 열람이 나와 있다고 한다면요. 굳이 배당 요구, 뭐 차임 그런 거 신고 안 해도 돼요. 그냥 어차피 낙찰자가 인수하니까. 그죠? 근데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보증금하고 차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되게 이제 좀 위험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나는 선순인데 어떻습니까? 내가 하든 말든 내 마음인데.
그것은 당신들이 알아서 파악하든 말든 그렇게 임차인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제가 저당권자한테 확인하는 게 제일 좋다고 했죠. 두 번째는 소유자가 너무 잘 알고 있겠죠. 세 번째는 그 인근에 부동산 가면은요, 부동산에서도 계약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부동산,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 세부를 발행하기 전에 세부를. 그죠? 한 분은 주인이 갖고 있고, 한 분은 공인중개사 갖고 있고, 한 분은 임차인이 갖고 있죠. 그래서 세부를 계약서를 쓰게 되잖아요. 세 장을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그러면 인근 몇 군데만 다녀보면요, 대부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실 갈 때 그냥 가지 마시고, 맨입으로 가지 마시고, 뭐 음료수라도 아니면 커피라도 한 박스 사서 가시면 그분들께서 되게 저도 이제 공인중개사를 해보니까 맨손으로 와서 뭐 경매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뭐라도 음료수라도 들고 오는 사람이 한테 그런 얘기를 잘 해주거든요. 아, 뭐 이런 걸 사왔냐고 그러면서, 아, 그게 사실은 옛날에 계약서가 있을 텐데, 그러면서 막 찾아줘요, 이렇게. 안 그러면 뭐 다른 그 부동산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확인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이제 부동산을 해봤기 때문에, 좀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뭐라도 커피라도 한 박스, 아니면 음료수라도 한 박스 사서 가져가시면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설령 그분이 그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기타 부수적인 것까지, 그때 당시는 얼마에 거래됐고, 얼마 정도 형성됐어요 라고까지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에 한번 쳐다가 보시고, 네 번째는 이제 진짜 정말 그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을 탐문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증금 미상인 물건이 딱 나오면 너무 뭐 저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차분하게, 그래, 뭐 터무니없이 막 시세가 1억인데 막 10억 막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별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이제 이 물건이 아니에요. 이 물건은 그냥 제가 여기 그냥 보증금 미상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 좋기 위해서 교재용으로 그냥 활용한 겁니다. 이 물건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저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7분 21초, 10분짜리니까 선순위 임차인을 처리법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요약해 본 게 있어요. 선순위 임차인이 이제 경우가 답은 항상 제가 현장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등기부를 항상 보는 습관을 가지고, 왜냐하면 등기부를 보면 전 사건의 경매에서 낙찰받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 사건의 임차인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전 사건에서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배당 요구를 했잖아요. 두 번째 사건에서 이 임차인이 똑같은 동일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사건에서는 이분이 배당 요구를 못 해요. 배당 요구는 한 번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인수해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제가 차분하게 다음 강의 때 좀 시간 되면 나중에 차후에 제 교재에 나와 있어요. 이제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임차인이 부부, 가족일 가능성도 있고요. 부부는 임대차가 안 되는 거 아시죠? 부부는 임대차가 안 되고, 근데 부모 자식 간에는 임대차가 될 수 있어요. 형제와 형제 간에도 임대차가 인정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당사자 말고 또는 아는 사람이 없을까라고 이제 추측도 한번 해보고요. 저당권자와 채권자들 필히 확인해 보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왜 저당권자는, 만약에 이 임차인이 차임일 사람들이 모르고 낙찰 계속 끝없이 유찰되잖아요. 유찰되면 이 저당권자가 배당을 많이 받아가서 자기 원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저당권자한테도 이렇게 자꾸 유찰되면 손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저당권자는요, 아, 이게 차임이 얼마예요라고 아까 그 임차인이 신고 안 했어도 알려주는, 거의 뭐 100% 다 알려주세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선순위 임차인 처리 방법,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유 계정일 수도 있어요. 전 소유자가 살면서 매매를 하면서 내가 여기 살 테니까, 그냥 주소만 내가 여기 살 테니까 건물만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전문용어로 점유 계정이라고 그래요. 민법에서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폐쇄 등기부를 열람해 보면 과거에 이제 이런 경우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임차인에 대해서 이제 최종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이거 말고도 제 교재 밑에는 이제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한테 좀 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냥 이제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여기는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다음에 이제 경매 사례를 통해서 또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